지금부터 2025년 바뀌는 금융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은 2025년도에 추진이 되는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시행이 되면 아마 언론기사로 나오겠지만 뭔가 이슈가 있다거나 굉장히 막 핫한 것들이 아니어서 기사에 나와도 슬쩍 지나가고 좀 묻히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추진되니까 나중에 이게 되면 이용을 해야지 라고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사후소득, 내가 죽고 나면 발생하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노후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건은 종신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보험료가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우선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금형으로 받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이걸 연금을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 있죠. 헬스케어 이용권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ISA로 의료비를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ISA나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의료비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개편을 한다라고 합니다.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경우에는 납입 한도를 복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을 다 넣어놨는데 의료비로 500만 원을 찾았다. 의료비로 찾은 거는 500만 원 한도가 살아나서 나중에 돈이 또 생겼을 때 500만 원을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 서류상으로 인증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를 하면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이 돼서 이 부분은 한도도 살아나고 자동으로 알아서 착착착착 전산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 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한다라고 합니다. 일반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 월급 통장, 카드 사용, 적금 가입, 이런 것들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은행과는 다르게 이런 우대금리가 없이 5%, 6% 이렇게 정하면 그냥 그 금리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우대금리 이런 게 없었는데, 어쨌든 보험 대출도 현재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런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서 조금이나마 금리를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신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90세에서 110세로 보장 연령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80세까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실손보험은요, 여러분, 지금 젊을 때는 크게 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질병이나 다치는 현상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면 넘어지기만 해도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균이나 이런 거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고령이 되면 오히려 이런 실손보험이 필요한데, 나이대가 80세 만기 그 이후에는 정말 내 돈으로 다 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의료보험 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고령자 파산의 제1순위가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서 병원에 한 번 가면 돈이 수십만 원 깨진다는 게 미국인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서 이런 실손보험도 보완을 해서 가입을 해두시고, 월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긴 했었어요. 현재 신한, 현대, 우리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입을 할 수 있는 카드사를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입자가 월세를 결제를 하면은 이제 카드 결제로 똑같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월세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 한도는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당근마켓과 같은 이런 중고거래도 개인 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조금 미뤄질 계획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 시스템이나 결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또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우선은 지금 당장 뭔가 추진을 한다거나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찬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 DSR 관련 내용은 2025년 대출 가이드라는 영상에 자세하게 내용을 담아놨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은행권과 이금융권의 가계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도 포함이겠죠. 이런 모든 대출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게 가상금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출에 가상금리를 좀 더 높게
높게 적용을 해서 대출 한도가 그러면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DSR이라는 게 내가 갚을 수 있는 내 소득 대비해서 전체 대출 금액인데 그게 금리도 다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가산금리를 높이면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2단계일 때 계산을 했을 때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이전에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2025년도에 바뀌는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 누르시고 주변에 공유 많이 하시면 주변 지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